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오늘은 일제점령에서 해방된 결과도 가져온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날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 노르망디에 모여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인식시키는 연설을 이어가고 2차 대전 당시에는 연합군이었지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초대받지 못한 푸틴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파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원인인 히틀러나 독재자 푸틴을 신봉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총기법 위반 재판 나흘째입니다. 총기를 구입할 당시 20분마다 한 번씩 마약을 투여했을 정도로 상태가 나빴던 대통령 아들에 관한 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뉴욕시가 이달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혼잡한 시간에 맨하튼에 들어가는 차량의 $15 통행료를 물리려던 계획을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뉴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계획을 철회한 것도 상당히 정치적 결정입니다. 보잉사가 7년이나 연기한 끝에 우주선 스타라이너에 나사의 남녀 우주인 2명을 태워서 궤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국 나사와 민간 회사와의 우주 프로젝트 속도가 붙고 세계가 이 뉴스를 전합니다. 인공지능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가장 가치 있는 회사 2위에 올랐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주식을 분할해서 가격이 10분의 1이 된다는데 지금이라도 살까? 여기에 대한 답일 겁니다. 9시 35분경 전해드립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화석연료 광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화석연료는 지구 혼란의 대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중부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해서 어린이를 포함해 적어도 30명이 숨졌습니다. 유엔은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100만 명 이상이 배고라 숨지거나 기아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팔레스타인 인구의 약 반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Literally save the world here. Let us be worthy of their sacrifice. 네, 이곳에서 숨진 사람들은 결국은 세계를 구했다 해서 그들의 희생이 오늘날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 짧은 연설이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방송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남자분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 남성분들을 여성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뉴스입니다. 80년 전에 우리가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탐 행스가 나오는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1등병 구하기, 라이언 1등병 구하기 이런 것으로도 전혀 전쟁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테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현장에 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탐 행스도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을 기념하는 바로 그 비치에 가 있더군요. 1944년 6월 나치 독일에 대항하려고 거의 16만 명이죠. 15만 6,115명의 남자들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한 날입니다. 그 비치 5군데의 오마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이 작전으로 2차 대전 흐름이 바뀌어졌습니다. 나치 독일에 대한 침공을 시작했고 나치가 점령한 북서부 유럽을 탈환하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해방시키기 위한 노르만디 상륙작전, 다음 해인 1945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45년 가을 아돌프 히틀러의 대량 살상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2차 대전 종전으로 대한민국은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일제치하로부터.
그리고는 80년의 세월이 흘러서 2024년도 올해는 약 200분 정도 당시에 참전했었던 그 참전 용사가 D-Day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르만드 그 상륙 작전이 오래 지속됐으니까요. 200여 분 정도가 전투 현장에 복귀하셨습니다. 대부분 지팡이를 드셨던 그런 분이었고 영국군, 캐나다군도 있지만 많이 상당수는 반 이상이 미군이셨던 참전 용사 그분들이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뭐 영국, 프랑스에서도 지금 다 기념식 여러 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인터뷰에서 하는 말은 공통적으로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뭐 98세의 켄 쿡 참전 용사의 얘기입니다. 80년 전 골드비치에 아침 7시 45분 18살 소년으로 발을 디뎠던 상륙했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분이 지금 그 소년의 말입니다. 나는 영웅이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은 전우들이 영웅이죠. 전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지금 프랑스니까 여러 가지를 주도했고 찰스 왕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기 좀 전에 더 전에 말을 했는데 D-Day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테스트다. 최고의 시험이다. 그 엄청난 시험에 들지 않고 목숨을 바쳤던 그런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5년 전에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 그때 이제 75년 기념식이었잖아요. 그때는 영국 그 참전했었던 군인 225명이 이 노르만디 해변에 왔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5년의 세월이 흘렀고 나이가 많이 드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23분만 영국군 그 참전 용사들이 가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그 당시에 구소련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가 전쟁으로 쓸데없다고 말을 하는 것도 너무 약하고 너무 가볍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다 하고 유엔을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를 창설을 했는데 그 뒤에 우크라이나를 블라디미르 푸틴이 침공한 뒤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에 대항해서 싸우는 이 싸움은 D-Day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 해변 오마하 해변에서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것을 반영을 한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Here in Europe, we see one stark example. Ukraine has been invaded by a tyrant bent on domination. Ukrainians are fighting with extraordinary courage. The United States and NATO and a coalition of more than 50 countries standing strong with Ukraine. We will not walk away.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맨 뒤에 We will not walk away.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병사들과 나토 그리고 50개국이 넘는 동맹국이 티란이라고 얘기합니다. 독재자 푸틴의 침공에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행사 연설 이제 중간중간에는 많은 참전 용사들을 만나셨는데 108세 되신 분 군용 자켓을 입고 오셨더군요. 이분께 이제 81살밖에 안 된 바이든이라는 영맨이죠. 그분께는 이 영맨이 참전 용사에게 당신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세상을 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세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가가면은 휠체어에서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휠체어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앉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good move, man.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어떤 사람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보다 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이제 늙지 마세요. Don't get old.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니 제가 말이죠. 오늘이 제 생일이지 뭐예요 하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쭉 따라다니는 취재 요원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전부 노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지 되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전에도 잠깐 들어보셨습니다만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은 어제도 의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발의한 안을 공화당이 완전히 묵살을 해서 블럭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것은 세계와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에 관한 문제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의 노르만디 저 방문에 가장 바이든을 많이 비난하는 공화당의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도 동행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뿐만이 아니에요. 스티브 스칼리스 하면 공화당에서 한 뭐 하원에서 1, 2, 3, 4 정도 될까요? 이 의원도 갔고 그런 의원들이 민주당의 무슨 뭐 잭 리드 의원이라든가 또 빌 케이시 공화당의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그 상원 의원도 미국의 민주당의 대통령과 함께 갔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를 지키고 세계를 지킨 많은 분들 그리고 그 역사 우리 이런 것을 잊으면 또 세계 질서에 관한 거죠. 월드 오더에 관한 겁니다. 독재자 티란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푸틴과 시진핑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제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공화당의 정치인들과 동행을 하고 있지만 탐 행스 라이언이잖아요. 라이언이 일병이었잖아요.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에서 그 탐 행스와 그 영화를 감독한 스티븐 스필버그는 또 주이시잖아요.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테드 크루즈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테드 크루즈가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다가가는 것 같은데 화면 보니까 이래서 같이 또 대화할 것은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테드 크루즈를 포함한 많은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지원금을 주지 말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주이시로서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참전한 용사 가운데서 본인이 그 히틀러에 대한 홀로코스트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어린 나이지만 참전 딱 서약하고 참전하고 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신문을 보셨다면 일면에 그런 분들의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도 정치계에서도 전부 이제 미국이라는 큰 나라로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푸틴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테드 크루즈의 생각과 바이든 대통령의 푸틴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달라도 이게 히틀러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화당의 많은 의원들의 히틀러나 푸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히틀러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선거 전략입니다. 사고가 아니라 한 번이면 사고지만 인시던트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 그럼 플랜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저렇게 함께 뭉친다 이런 거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뭐 8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오늘 그 ABC의 그 월드뉴스 앵커 데이빗 뮤어와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는 녹화하지만 6시 30분에 방영을 한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하나가 이제 말하자면 예고편 소개된 거 보니까 데이빗 뮤어가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무기를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쓰도록 허락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그걸 무슨 뭐 200마일 떨어진 곳에 쓰라고 승인한 게 아닙니다. 모스크바에 쓰라고 승인한 것도 아니고 잘못하다가는 하르키브가 미국식으로 또다시 그 러시아 손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 국경에서 쓰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저는 지난 40년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의 행위에 대해서 우려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티라니, 독재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고 은근히 이제 푸틴을 지원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은 영반대로 나가는 게 외교의 핵심이죠. 독재와 자유 사이의 투쟁은 끝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불량배에게 항복하고
독재자에게 무너지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해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모두 다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폭군의 티라니의 독재자 폭군에 맞춰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거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ABC 뉴스의 월드 뉴스 투나잇에 방영이 되고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못 왔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와이프도 같이 참석을 했네요. 지금 전부 부부 동반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 또 질 바이든 여사도 오늘은 이제 못 간 거죠. 첫날, 둘째 날만 아들 헌터 바이든의 총기법 위반 재판에 참석을 했고 지금은 노르만디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늘 발생되는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은 이런 깊은 뒤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그 길고 긴 역사를 얼마나 간추려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왜 미국의 공화당은 푸틴이나 히틀러 이런 독재자와 가까운가 하는 그런 흐름을 약간이나마 주마간산격이나마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아들이 대신 다 해주죠. 우크라이나가 항복해야 돼. 빨리 항복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키려면은 그냥 러시아에게 이 정도 땅 내주고 항복하고 휴전을 해야지 돼. 이런 얘기들을 공화당 정치인들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더 지나가면 미국 사람들이 또다시 미국은 우리 당장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전쟁에 돈을 저렇게 많이 써? 또 뭐 이스라엘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푸틴이 이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 이상의 미국의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막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푸틴을 도울지 모르지만 아들과 달리 자신의 입장이 자신이 지금 이거 푸틴의 말이 옳은데 크림반도도 푸틴 것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기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거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점 말씀드리고요. 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의 추종자들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그토록 경건한 찬사를 보내는가? 터커 칼슨처럼 많은 정치인처럼 푸틴뿐이 아니라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비렐름 2세도 마찬가지고요. 피노체트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러는가. 얼마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제이콥 하이블룬이라는 LA타임스에도 LA타임스 에디토리얼 페이지에서도 일을 했고 뉴 리퍼블릭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글을 쓰신 분이 아메리카 라스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 우파의 외국 독재자들과의 오랜 로맨스. 그걸 제가 조금이나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어린이를 수천 명을 납치를 해서 적어도 6천 명 이상 확인된 게 러시아로 데리고 가서 러시아식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만약에 미국 아이들을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그렇게 했다면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도 푸틴을 좋아하는가? 그 숭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심지어 터커 칼슨 같은 사람 푸틴과 인터뷰하면서 푸틴이 싫어하는 질문은 한 개도 하지 않고 하지 못했던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은데 이분이 책에서 쓰기를 미국의 우익이 다는 아니지만 클렘린을 비판하기를 꺼려한다는 사실에는 더 깊고 이분은 사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크렘린의 세계관 모든 건 아니지만 다는 아니지만 푸틴의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도 기독교고 이런 식으로요. 그런 거 외국 독재자를 존경하는 오랜 미국 우파 전통의 최신의 사례일 뿐이라는 거죠. 지난 세기 동안 미국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미국 우파 가운데서는 상당 부분의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 프란치스코 프랑코, 스페인의 독재자 그리고 또 자신을 반공주의자야.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라고만 부른다면 거의 모든 라틴 아메리카 군사 정권 이런 사람들과 사실은 미국 우파 지도자들이 어떤 교감이 있는 거죠.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1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독일의 황제 카이저 비렐름 2세 마지막 군주죠. 이 사람에게 매료됐었고
그리고 20년대와 30년대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굉장히 그 미국에서 추종자가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프랑코 스페인의 군사 독재자 우리가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뭐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잘 있거라 이 소설에서 많이 본 것처럼 참 프랑코는 카톨릭 신자잖아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이런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분리 같은 것도 아주 좋아하는 글들도 우파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굉장히 파워풀한 힘에 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국내에서는 자유주의라든가 이때의 자유는 보수가 말하는 자유는 아니고 리버럴리즘이라고 할까요? 좌파의 자유에 싸우는 그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그 독재성을 지닌 사람들을 모델로 굉장히 그 좋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좌파가 뭐 전통을 파괴해 질서를 파괴해 그리고 우리 가부장제, 마초, 남자 우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힘을 내세운 이런 멋있어, 아 시원해, 아주 막 산뜻해. 트럼프도 좋아. 이런 그런 이념적인 동지라고 환영을 해왔다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최레이티스트를 보면 40대 초반 아직 45세 안 됐죠. 론 디센티스 같은 사람도요. 이 플로리다주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헝가리보다 많죠, 인구가. 그런데도 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의 그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론 디센티스 같은 사람이. 그의 빅토르 오르반의 그 정치적인 수사학 이런 것을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깊이 흐르다. 아주 독재자들의 그런 성격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를 이분은 아메리카 라스트라는 책에서 제이콥 하일브룬이라는 작가가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을 생각하기 위해서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도 얘기했던 정치적인 적을 재판대에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를 얼마나 마음속에 두고 있는가.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있는 해충 같은 정치적을 뿌리 뽑을 것이다. 트럼프의 말. 유대인은 해충이고 패스트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여러 단어로 아무튼 해충이라고 표현을 했고 제거해야지 된다. 트럼프 말 먼저 히틀러 말 나중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민자는 우리나라 피를 오염시킨다. 트럼프, 히틀러는 열등 인종이 피를 오염시켜 독일을 멸망시킬 것이다. 트럼프, 나라 안의 정치적이 러시아나 북한의 독재자보다 나쁘다. 히틀러, 우리 독일 내부에 대단한 적을 인식해야지 된다. 지금 노르만디에서는 그 해변에서는 이러한 그 히틀러의 정신 같은 것에 이거에 굴복해서는 세계가 또다시 혼란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야지 된다는 것을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로 다시 확인을 하는 그런 노르만디 상륙작전 80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에큐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주요 신문 일면의 탑뉴스를 정리해 드리면서 중요한 이슈 한 두 가지 정도 중간 정도 레벨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주요 신문 공통적으로 탑뉴스가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에 보도한 것은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보잉사의 정말 7년 만에 성공한 어떤 그 우주 프로젝트 그리고 헌터 바이든 재판. 사실은 지금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가 여러 가지 의회를 모독한 죄로 뭐 증언도 안 하고 그런 죄로 4개월 수감이 되는 그 같은 그 명령을 받는 그런 아주
파이널 그런 날입니다. 7월 1일부터 수감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도 영광의 배지로 스티브 배너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전쟁을 너무 좋아하고 해서 무슨 패스워드도 스파르타쿠스 뭐 이렇게 쓰는 스티브 배넌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여러 가지를 또 연구를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와 그리고 나서 뒤에 뭐 뉴욕이라든가 애틀란타, 로스앤젤레스 각자 그 지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제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앞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추가할 것은 없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뉴욕타임스는 그 사진에 99세인 어떤 분 마지막 그 생존자라고도 할 수 있는 과거를 지키신 분들이죠. 이제 그분이 있고 같은 것에 애틀란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군인이었는데 나는 정말 2차 대전 때 참전을 할 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홀로코스트 그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그 제가 오늘 계속 남성분들을 생각을 합니다.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뭐 가족의 문제, 돈의 문제, 무슨 뭐 연애의 문제 등등 아무튼 그랬다는 것. 그리고 휴스턴 크로니클도 원래 이렇게 큰 이슈를 잘 전하지 않는데 오늘은 D-Day라고 해서 그쪽 현지에서 이제 그 낙하산 부대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의 말만 하면 뭐 그게 재밌고 기억되겠습니까? 그러한 현장들을 보도를 했고요. USA Today는 저는 이거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군요. 노르만디에 있는 미군 묘지들 쭉 십자가가 나란히 이렇게 서 있길래 근데 약간의 그 사진 작업은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운데 보니까 프랑스의 할머니의 일기 그 노르만디 그 전쟁이 어땠는가 뭐 안내의 일기처럼 그런 걸 보여주는데 그 할머니의 사진이 있네요. 그 당시에도 야 이게 1944년인데 44년 6월 6일인데 자전거를 타고 미니는 아니고 무릎까지 오는 그런 그 스커트를 입고 당시에 24살의 프랑스 처녀였었 아니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튼 그 일기장이 발견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스만 일면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뭐 다른 더 큰 많은 것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미국 매체가 오늘 정말 많이 보도한 것이 보잉이 우주선 스타라이너 요즘은 민간과 그 나사의 이런 협력이 하도 많아서요. 그리고 미국끼리의 협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국과 일본 이런 식으로 다 뭐 한국,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을 하잖아요. 사실은 우주에 있어서의 협력은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도 영원히 딱 끊지는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우주에 대한 어떤 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나 신비한 것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하면 한국에서도 드라마 나오기만 하면 부잣집에는 다 무슨 뭐 저기 뭐 하늘을 바라보는 아주 특별하게 보이는 기구들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인간의 이런 그 탐험 같은 거 보잉이 처음으로 나사 우주인 두 분을 태우고 우주정거장으로 가서 어제 이제 발사돼서 궤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리고 스타라이너 플로리다에서 케이프 캐너버럴에서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도 이 일면에 사진이 쫙 나왔는데 이 사진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그 보잉의 그 스타라이너를 딱 사진으로 쓴 매체가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매체는 이제 프론티어다 하면서 나사의 두 사람 우주인을 실은 그런 그 사진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애틀란타 이 그 컨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7년이나 연기된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실패를 수없이 많이 하고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고 휴스턴 크로니클이 우주에 대해서는 많이 그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주인 두 사람을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부치 윌모 그리고 소니 윌리엄스 최초의 이제 여성 우주인이 보잉 여기에 타고 가는 거죠. 커맨더와 조종사입니다. 12분 만에 궤도에 도달을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는 야 이건 정말 보잉과 나사의 전부 어떤 그 마일드스톤이다. 이정표다.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서 이런 사진을 보면은 항상 북한이 막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 있죠. 그런 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아마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진을 보면은 미래에 대한 탐구, 추구 이런 걸 아마 생각하면서 가슴이 뛸 텐데 어쨌든 8일에서 한 열흘 동안의 임무가 끝나고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나사는 보잉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의 그 드래곤 캡슐과도 하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오늘 또 가장 큰 그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정치에 시달리고 경제에 시달리고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같은 또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잉의 경우는 요즘 얼마나 그 사고 때문에 사고도 그렇고 그 사고가 나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수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다가 그렇게 뭐 나사가 빠지고 어떤 경우는 일부러 내부에서 하도 얄미우니까 그냥 뭔가를 조금 그 허술하게 일을 하고 했다. 이런 것을 또 내부 고발을 한 사람은 2사람이나 또 숨지고 보잉이 얼마나 요즘에 크레딧이 많이 내려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약간 다른 항공은 항공이지만 민간 우리 사람 일반인을 태우고 다니는 것과 그 우주인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런 면에서 아마 워싱턴 포스트는 보잉에도 이정표다, 마일스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매체가 그 보도를 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 애틀란타 컨스티튜션이 완전히 그 동네 뉴스보다는 그 이렇게 좀 굵직한 뉴스를 많이 그 전했는데요. 물론 얼마 전에 있었던 지난주 금요일부터 있었던 그 수도관이 큰 수도관이 뭐 지름이 48인치나 되는 그런 자로 우리 12인치 자로 4개 정도에 되는 그런 것은 이제 완전히 해결은 됐답니다. 디킨슨 시장이 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를 노후화된 그 기관 산업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비용이 훨씬 더 드는구나. 이걸 이제 맨 위에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헌터 바이든의 총기를 구입할 때의 마약 그 문제가 굉장히 마약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알코올 중독도 너무 심했다는 이런 내용을 전했고요. 마찬가지로 휴스턴 크로니클도 아니 이 기사를 4명의 기자가 취재를 했네요. 그래서 총기를 가질 무렵 걸프렌드의 증언, 이 걸프렌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가족사가 다 나오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의 형이었던 숨진 2015년도에 숨지고 이 미망인과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남녀 관계인 때였거든요. 2018년도 총기를 말하자면 저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하는 것 거기다가 이렇게 체크하지 않고 샀었다는 그런 것, 걸프렌드의 증언 그리고 뭐 사진도 나오고 또 이 헌터 바이든의 어떤 그 컴퓨터에서 나온 뭐 우통 벗고 이렇게 딱 베스 하고 있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버블 베스 하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전 그 와이프도 뭐 마약하는 것을 그 와이프가 아니네요. 걸프렌드네요. 뭐 마약하는 것을 전 와이프네요. 첫 번째 와이프와 한 20년 살다가 헤어진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어느 날 딱 발견을 했을 때 재떨이에 그런 그 마약 키트가 있고 했을 때 남편이 인정을 했었다 이런 것. 그러므로 워싱턴 포스트는 이 재판은 가족 드라마다. 아주 그 대통령 가족의 그 아들의 그런 드라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보잉, 헌터 바이든, 노만디 이게 이제 미국 그 신문이 공통적으로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각자의 이슈인데 이 모든 지역의 이슈가 사실은 미국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뉴욕 타임스가요. 어제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처음 나왔었던 건데 주지사가 이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 케이티 호첼 주지사가 맨하탄에 이게 이제 곧 시행될 예정이었거든요. 이달에 아주 그 트래픽이 많은 시간에 맨하탄에 차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에 통행료를 $15씩 내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게 마음을 갑자기 이제 바꾼 거예요. 피크아워에 맨하탄에 들어가면은
이게 그 마음을 바꾼 이후부터 이제 주지사가 말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15달러면은 이게 중간층 일하는 사람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겠구나. 그럼 원래 이걸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트래픽을 좀 줄여보려고 했고 공기도 조금 깨끗하게 해보려고 했고 그 무엇보다도 1년에 그렇게 할 때 여러 가지 통행을 계산을 해보면 10억 달러 정도는 수입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니까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돈 내라는데 좋아할 유권자가 있기는 있겠지만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주지사가 얘기하기는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관광 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통행료까지 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뉴욕시의 재정에 좋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같은 계획은 뉴욕타임즈가 일면에 보도를 했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뉴욕이라는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었던 거거든요. 이거 교통 시스템에 있어서의 너무나 큰 변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미국에서는 처음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합니다. 가장 여러분들 여행 가신 곳에서 붐비는 도시는 런던 맞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국가가 여러 가지를 규제를 많이 하니까 스톡홀름 이 세 군데 스톡홀름, 싱가포르, 런던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뉴욕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는데 이게 왜 뉴욕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지역도 전부 이 기후변화라든가 공기라든가 하는 데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전해드렸고요. 또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은 물사태 말씀을 드렸고 그 밖에 하나 남은 일면의 뉴스는 풀튼 카운티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케이스입니다. 이게 또 연기가 됐습니다. 조지아주의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의 재판 이 트럼프의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작도 하지 말아라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그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트럼프와 같이 기소된 피고인 기소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가 끝나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몇 표를 찾아내려고 했었던 그거를 딱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 풀튼 카운티의 검사가 파니 윌리스 검사가 본인이 특별히 딱 지명을 해서 만들어준 특별검사와 남녀 관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재판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을 해라. 대신에 이제 한 사람이 사임을 한다면 해서 특별검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이 결과에 불복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법원이 이걸 결정을 할 때까지는 재판을 하지 마라 해서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시간을 준 그런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다른 어떤 매체도 일면에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가디언 아니야 했거든요. 가디언이 기후변화에 워낙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지난 12개월 동안 지구가 너무나 더웠다. 기록적으로 더웠다. 무슨 예를 들어서 14개월 연속으로 최고 높은 그 기록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5월달 한 달만 보더라도 12일 동안이 최고 5월달로는 최고의 기온을 기록을 했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적인 변화도 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화석연료 광고를 중단해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것도 직접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화석연료는 기후혼란의 대부다. 갓파더다. 기후 케오스의 갓파더다. 그러므로 금지해야지 된다. 아니 우리가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실내에서 엄청나게 해가 된다고 하면서 왜 이건 그렇게 안 하느냐. 이것도 과학적으로 경고를 해야지 된다 하면서 또 하나 언론사에 뼈아픈 광고를 하네요. 광고가 아니라 경고를 하네요. 언론 매체와 테크 매체도 그렇지. 테크 매체라는 좀 새로운 이런 그 신문물을 전하면서 화석연료 회사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그렇게 돈을 번다. 이거 지구 파괴를 중단하라. 언론사요. 화석연료 회사로부터 그 광고 받는 언론사요. 지구 파괴를 중단해라. 이게 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의 얘기입니다. LA 타임스도 역시 그 지역적인 특성, 물론 이건 전국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벗어나기가 힘든데 사진이요. 보면은
어떤 그 미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국경을 넘어온 LA 타임스는 LA 타임스의 표현대로 이민 가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털퍽 주저앉았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리고 국경에서 너무너무 혼란돼서 되돌려 보내지는 거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 시행이 됐잖아요. 뭐 2,500명 이상 2주일 동안 그렇게 오는 날이 있으면은 2주일 동안 받지 말아라 해서 시행이 됐는데 아직은 법적으로 수속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행 중입니다. 어제 당장 이제 그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왔는데 어떤 아이는 완전히 엄마의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엄마도 눈을 감고 아이도 그렇고 아이들끼리 서로 몸이 엉켜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있고 좀 이 그룹을 이끈 것 같은 남성만이 망연자실하게 멀리 쳐다보고 있는 이런 것들, 그 복잡한 감정,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그런 것들을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좀 길어졌네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7월 1일부터 스티브 베논이 아마 감옥살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로서 백악관에서 일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너무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것 같으니까 불편해지기도 하고 해서 백악관을 나왔지만 때로는 이슈에 대해서 서로 뭉치기도 하고 약간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하고 하는 스티브 베논입니다. 스티브 베논 같은 사람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그리고 유죄 그 판결을 내리는데 일을 했었던 핵심 인물들이 감옥에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도 어차피 짧고요. 엔비디아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이제 뉴스입니다. 어제 보니까 오늘은 어떤가요? 어제 보니까 굉장히 뭐 장 5점 몇 %가 올라서 마감됐는데 마감된 뒤에도 상당히 또 계속 그 장외 거래에서도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도 시작할 때는 조금 내려가다가 뭐 중간에는 좀 그 괜찮기도 했고요. 지금은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은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쳤다 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 한 30주당 34달러가 내려갔기 때문에 1190달러거든요. 어제 장외 거래에서는 1240달러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거는 34달러 내려갔다는 것은 어제 장 끝난 그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엔비디아가 애플을 제치고 가장 가치 있는 회사 2위에 올랐었으니까 지금 잘 모르겠어요.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3조 달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게임 하는 것 하다가 3D 컴퓨터 뭐 하드웨어를 팔다가 최근에는 이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 채굴하는 칩 그리고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 같은 것 인공지능 칩의 대명사인데 자꾸만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내놓고 지난 5년 동안 주식값이 3,290%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돼? 6월 7일 내일 10분의 1로 분할을 한다고 하면 지금대로 1190달러면 119달러면 이거 해볼만 하잖아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한마디의 답은 이코노미스트는 예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과장됐어. 특히 이제 배당금을 얘기를 합니다.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앞으로의 수익이 높을 것을 예상할 수 있어 하는데 그거 올드 패션드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을 꽉꽉 채웠는데 한마디로 이런 것이더군요.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 그 회사를 평가하는 것은 구식이다. 배당 수익으로 평가라면 아마존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는 6월 17일에 처음으로 하는데 175달러 주식이었을 때 20센트 그리고 엔비디아도 주당 1센트밖에 안 된다. 가격이 뭐 100달러일 때 이런 방식으로 하기는 힘들고 이 배당금으로 그 회사의 눈부신 어떠한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고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기대 가치 이상으로 할까 안 할까? 뭐 위험한 요소들이 있죠. 무슨
예상하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있고 자본 비용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폭풍 같은 성장을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가 굉장히 컨서버티브한 그런 그 매체인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지 되는가? 투자하실 분들 많이는 아니더라도 Why not? Yes. 그 제목 자체에 Ye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요. 제일 위고 근데 비슷비슷해요. 애플이 어제 이제 3조 달러 조금 아래로 내려갔는데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전부 인공지능 때문에 이렇게 떠오르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챗GPT를 만든 그 회사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플이 올해 5% 오를 때 엔비디아가 엄청 올랐죠. $1,000 넘은 게 5월 23일인가 그런데 그 이후에도 뭐 25% 이상 올랐으니까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방 그 공화당에서 그 피임을 연방 권리로 하려는 민주당의 안을 법안을 막았습니다. 민주당은 그 가족 계획이다라고 얘기했고 공화당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점들은요. 사람들이 그 가진 권리를 빼앗길 수 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낙태권도 그렇고 피임약을 먹는 이런 것도 그렇고 낙태를 금지하는 주에서는 피임약도 금지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진 권리를 세월이 흘러가서 새로운 세대인데 빼앗길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의식한 여성들이 진심으로 여기에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한답니다. 그걸 이제 공화당은 신경을 또 써야지 될 것 같고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중부에 있는 유엔 학교를 공습해서 어린이를 포함해서 적어도 30명이 숨졌는데 이스라엘이야 하마스 근거지다라고 얘기하고 하마스야 잔혹한 범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싸움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인이잖아요. 더군다나 배고픔으로 4월부터 북부에서 기아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7월 달이 되면은 두 군데 유엔 조직이 얘기하기를 100만 명 이상이 숨지거나 아니면 숨져간답니다. 전체 인구가 230만 정도 됐었는데요. 전쟁이 시작할 때.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이 숨져서 굶어서 숨진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융자 홈 에퀴리 라인업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네, 그리고 왜 그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가 본인은 3선에 성공을 했지만 엄청나게 장악하려던 그 의석을 장악하지 못한 여기에 대해서 아쉽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민주주의네. 인도에 참 잘 됐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7주일 동안 선거를 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투표를 한 사람만 6억 명이 넘어요. 미국 인구의 1억 3, 4천 명 되는 그 미국 인구의 몇 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뭐 세계 기록이죠. 이런 그 선거로 치자면은 세계 기록이고 유권자의 반이 여성이었고 아무튼 그걸 반대한 것은 민주주의다 하는 얘기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